태수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빨리 와. 큰형 태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려왔습니다. 김태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급히 카페 문을 닫았죠. 평소 침착한 성격의 큰형이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태수는 차를 몰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와는 오랫동안 소원한 사이였지만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태수는 어릴 때 기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형들과 비교당하던 순간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까지.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형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둘째 형 태민이 태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의식을 잃으신 지 이미 2시간이 넘었다는 말이었죠. 태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장해 보이던 아버지가 온갖 장비에 둘러싸여 누워 계시는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보였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다고 했어요. 나이도 많고 출혈 부위가 좋지 않아서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형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했지만 태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드린 인사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태수는 어릴 때를 떠올려 봤어요. 아버지는 큰형과 둘째형에게는 늘 자상했지만 태수에게만큼은 차가웠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혼내시고 말썽을 피운다고 야단치시고 급기야 형들과 비교까지 하셨죠. 왜 형들처럼 똑똑하지 못하냐? 왜 성격이 그렇게 모난가? 그런 말씀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어릴 때부터 태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만족해 하시지 않았어요. 성적이 오르면 더 올려야 한다고 하시고 상을 타와도 형들만큼 못했다고 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 태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때가 기억났어요. 태수가 반에서 10등을 했을 때도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형들은 항상 1등을 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며 한숨만 쉬셨죠. 그때 태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었습니다. 태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셨어요. 형들은 모두 명문대를 나왔는데 너만 이 모양이냐며 한숨을 쉬셨죠. 그때부터 태수는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태수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안도하시는 것 같았죠. 20대의 태수는 여러 일을 전전했어요.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죠. 가끔 집에 돈을 보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내 돈은 필요 없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모두 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부유하게 살았지만 태수만은 혼자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중 태수는 영숙을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영숙은 태수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영숙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일간의 사투 끝에 김용만 회장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태수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이제는 전할 수 없게 되었죠. 태연이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겠어요. 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용만 회장이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올 것이 예상되었거든요. 태수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형들과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낸 것도 몇 년 만이었어요. 그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첫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건설업계 관계자들, 정치인들, 오래된 친구들까지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문상객들을 맞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연과 태민에게만 인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던 태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어떤 조문객은 태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 아드님이시죠? 이제 유산 상속받으시니 부러우시겠어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크게 기대할 것도 없었거든요. 사실 태수는 지난 몇 년간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태수를 찾지 않았죠. 마치 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한 번은 태수가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태수는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가족들끼리만 있을 때 태민이 말했습니다. 태수야, 아버지가 생전에 내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 정말요? 태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걱정된다고 하셨어. 세상이 힘든데 너무 순진하게 자란 것 같다고 말이야. 태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해주고 계셨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평소에는 차가운 시선으로만 바라보셨는데 말이죠.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태수는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서운한 마음도 많았지만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모실 때까지 태수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 아쉬웠어요. 충격적인 유언장 공개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최 변호사가 유언장 공개를 위해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태수는 아내 영숙과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어요. 영숙이 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께서 분명히 당신 생각도 해두셨을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죠. 글쎄요, 기대는 안 해요. 아버지와 저는 워낙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태연과 태민이 와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작년에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 지분의 60%는 큰아들 태연에게, 30%는 둘째 아들 태민에게 상속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 목록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빌딩 2채, 서초동 아파트 5채, 기타 상가 건물들까지 모두 형들에게만 상속되었죠. 현금과 주식, 예금까지 합치면 총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도 태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 읽고 나서 조용해졌어요. 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태수 몫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안 주실 리는 없을 텐데요. 최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사실 회장님께서 태수 씨만을 위한 별도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만 이것은 태수 씨가 혼자 있을 때 읽어보라고 당부하셨어요. 태민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마음을 바꾸신 것 같네요. 태수야,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태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의아해했어요. 왜 혼자 읽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형들은 태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내게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혹시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이 물었어요. 여보, 봉투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죠. 하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해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영숙이 남편을 위로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분명히 뭔가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아버님도 아버지이시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태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묘비를 잘 살펴보아라. 그곳에 진짜 답이 있다. 영숙이 쪽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묘비에 뭐가 있다는 거죠? 태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남기신 건지 말이에요. 혹시 치매기가 있으셨나 싶기도 했죠. 태수는 쪽지를 여러 번 읽어봤지만 도저히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묘비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버님이 뭔가 중요한 걸 숨겨두셨을지도 몰라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유언장도 그렇고 이 쪽지도 그렇고 말이에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묘비도 안 세웠는데요. 그러고 보니 형들이 묘비 제작을 태수에게 맡겼던 것이 기억났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떠맡겨진 일이었죠. 이제는 그 일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계속 생각해 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도 남편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여보, 혹시 아버님이 정말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 두신 건 아닐까요? 왜 굳이 묘비를 언급하셨을까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뭔가 특별한 걸 주실 리도 없고요. 아마 형들 몰래 작은 돈이라도 주시려는 건 아닐까요?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묘비명에서 발견한 비밀 메시지 다음 날 태수는 석재상을 찾아갔습니다. 49제도 지났으니 이제 묘비를 세워야 할 때였어요. 석재상 사장이 태수를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아, 김용만 회장님 아드님이시죠? 사실 회장님께서 몇 달 전에 미리 오셨었어요. 태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오셨다고요? 석재상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특별한 부탁을 하셨어요. 태수 씨만 오시면 따로 준비해둔 묘비명을 새겨달라고 하셨거든요. 태수는 더욱 의아해졌어요.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장이 서류함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직접 써주신 묘비명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 말고 태수 씨가 오면 이것만 새겨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정말 신신당부하셨거든요. 태수가 종이를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일반적인 묘비명과 함께 작은 글씨로 추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막내 태수에게 북산 할머니 집 뒤뜰 감나무 아래를 파보아라. 그곳에 아빠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선물이 있다. 마이너스 아빠가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북산은 아버지의 고향 마을 이름이었어요. 할머니 집은 아버지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었죠. 하지만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팔렸을 텐데 왜 이런 메시지를 남기신 걸까요? 석재상 사장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묘비를 완성해 드릴까요? 태수가 대답했어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특별한 문구는 다른 가족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새겨주세요. 사장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새기라고 말이죠. 특히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태수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셨을까요? 혹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숨겨두신 건 아닐까요?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시더라. 태수만이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알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태수가 진짜 행복해질 거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3일 후 묘비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태수는 혼자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형들에게는 묘비 설치 확인차 간다고만 했죠. 납골당에 도착해서 새로 세워진 묘비를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묘비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정말 작은 글씨로 특별한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묘비명을 읽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북산 할머니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 집은 이미 없을 텐데요. 태수는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북산 마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태수야, 이곳을 잘 기억해둬라. 언젠가 중요한 곳이 될 거다.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태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오래된 앨범을 뒤져봤습니다. 어디선가 북산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을 거예요. 한참을 찾아보니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의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영숙이 태수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어요? 태수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묘비에 이상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북산 할머니 집 뒷뜰을 파보라고 하시는데요. 영숙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한번 가보셔야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태수는 사진을 보며 그때를 회상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북산에 갔을 때가 유일하게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차가우셨던 아버지가 그날만큼은 정말 다정하셨거든요. 산책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어요. 태수야, 아빠가 어릴 때 살던 곳이야. 이곳에서 많은 꿈을 키웠지. 너도 언젠가는 이곳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마을로 향하는 여정과 새로운 만남. 태수는 다음 날 새벽 일찍 북산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영숙이 도시락까지 싸주며 격려해 주었어요.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아버님이 뭔가 중요한 걸 숨겨두셨을 거예요. 태수는 30년 만에 가는 고향길이라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북산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분들만 남아 계시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기억을 되살려가며 아버지가 살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대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누구세요? 낯선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나? 태수가 공손히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이 예전에 김용만 씨가 살던 집 맞나요? 할머니가 놀라며 태수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어머, 그럼 혹시 용만이 아들인가요? 얼굴이 어릴 때랑 똑같네.
태수가 반가워하며 대답했어요. 네, 막내 아들 태수입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박순자야. 내 아버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지. 내가 이 집 주인이기도 하고 말이야.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이 아직 아버지 소유가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몇 달 전에 와서 이 집을 다시 사들였어. 그때 하는 말이 태수가 곧 올 거라고 하더라. 정말 신기하네. 태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뜻이었거든요. 할머니, 그럼 지금 이 집은 아버지 소유인가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용만이가 나한테 계속 살라고 했어. 집세도 받지 않고 말이야. 참 고마운 사람이었지.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만이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안타깝더라.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태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 이야기를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순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막내가 걱정된다고 했어. 세상이 험한데 너무 착하게만 자랐다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 집안의 희망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 태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할머니, 혹시 뒤뜰 감나무 아래에 뭔가 묻혀 있는 거 아세요? 순자 할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내 아버지가 3년 전부터 그곳에 뭔가 묻어놨어. 나한테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지. 태수만 오면 파도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태수는 더욱 놀랐어요. 아버지가 3년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뜻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용만이가 몇 번이나 확인하러 왔었어. 그때마다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 아마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걸 남겨둔 것 같아. 태수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언제 오셨나요? 순자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씀하셨어요. 한두 달 전쯤이었나?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 하지만 꼭 확인하고 가야 한다면서 뒤뜰까지 가보셨지.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신 줄도 모르고 그동안 연락도 안 드렸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태수를 집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내 아버지가 앉던 자리에서 말이야. 집안은 30년 전 기억 그대로였어요. 낮은 평상, 오래된 장롱, 그리고 아버지가 어릴 때 공부하던 작은 책상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우려주시며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어릴 때 정말 착한 아이였어. 집이 가난해서 고생이 많았지만 늘 꿈을 포기하지 않았지. 그때부터 너 같은 아들을 갖고 싶다고 했거든. 태수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신 같은 아들을 원했다니요.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럼.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아이 말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땅속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마음 순자 할머니의 안내로 태수는 뒤뜰로 향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나무 아래 흙이 다른 곳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삽을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여기에 뭔가 정말 중요한 걸 묻어놨나 보구나. 몇 번이나 확인하러 왔었거든.
태수는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파다가 딱딱한 것이 삽에 걸렸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였어요. 상자를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있었어요. 태수의 손이 떨리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태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에게 차갑게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마. 내 형들은 욕심이 많고 성급해서 큰 비밀을 맡기기에는 위험했어. 하지만 너는 다르더라.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착한 아이였지.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마을 뒷산에는 희귀한 광물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 지질 조사 결과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나왔지.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아빠의 뜻이 아니야. 너라면 이 보물을 현명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태수가 상자를 더 뒤져보니 은행 통장과 토지 매매 계약서, 지질 조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계약서에는 북산 전체의 소유권이 태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용만이가 이런 큰일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태수는 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이 산을 사들인 게 아니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고 싶어서였어. 내가 이 뜻을 이어받아 줄 것을 믿는다. 형들에게는 당장 필요한 돈을 주었지만 너에게는 진짜 보물을 남겨주고 싶었어. 미안하다 태수야. 사랑한다. 태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태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울지 말거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드디어 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구나. 태수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나요?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다만 표현을 잘 못하셨을 뿐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직도 기억나. 이 아이는 특별할 거라고 늘 말씀하셨거든. 태수는 지질조사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북산에는 엄청난 가치의 희토류 광물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개발보다는 보존을 선택하셨던 거죠.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용만이가 그러더라.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자연은 영원하다고 말이야. 태수라면 그 뜻을 이해할 거라고 하셨어. 태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엄했던 것은 세상의 어려움을 가르쳐 주려 했던 거야. 하지만 너의 순수한 마음만은 지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 소중한 자연을 내게 맡기는 거란다. 상자 맨 밑에는 태수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는데 아버지가 30년 동안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림 뒤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태수가 7살 때 그린 우리 가족,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마을 이장 이정호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장님은 68세로 아버지 용만과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분이었어요. 용만이 아들이 왔다고 들었어. 정말 오랜만이네.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구나. 태수가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장님이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용만이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안타까워. 마지막까지 너 걱정만 하더라. 태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저 걱정을요? 어떤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세상에 나가면 고생할까봐 걱정하셨어. 그래서 일부러 엄하게 키우신 거야.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 태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이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용만이가 성공하고 나서도 가끔 이 마을에 혼자 왔었어. 그때마다 너 이야기만 했지. 형들은 잘 크고 있는데 막내만 걱정된다고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 같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아들 셋 중에서 태수가 제일 마음씨가 착하다고 늘 말씀하셨거든. 또 다른 할머니가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맞아. 용만이가 그러더라. 큰아들, 둘째 아들은 돈을 잘 벌지만 태수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이야. 태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셨다면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이장님이 태수의 마음을 읽은 듯 설명해 주셨습니다. 용만이가 그런 말을 했어. 태수를 너무 사랑해서 걱정이라고. 세상이 험한데 너무 순진하게 자라면 나중에 고생할 것 같다고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엄하게 대했던 거야.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맞아. 용만이가 태수 때문에 밤잠도 못 잤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만 했지. 태수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태수를 위로해 주셨어요. 울지 말거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이장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내 아버지가 이 산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언젠가는 이 산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거든. 태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보호구역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산에는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 용만이가 그것들을 지키고 싶어 했지. 개발보다는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야. 순자 할머니가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용만이가 그러더라. 태수라면 분명히 아버지 뜻을 이해할 거라고. 돈보다 자연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아는 아이라고 말이야. 태수는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이 큰 책임을 맡기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형들은 사업가적 마인드가 강해서 당장 돈이 되는 개발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내 아버지가 이 마을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 어려운 집 아이들 학비도 대주시고 마을 도로도 포장해 주셨지. 하지만 절대 자랑하지 않으셨어.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마을 청년회장도 나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수님, 회장님이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마을을 살리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일을 이제 태수님이 이어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서울로 돌아와서 형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형들도 아버지의 편지와 서류들을 보고 나서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큰형 태연이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랐구나. 아버지가 내게 가장 큰 신뢰를 보내신 거였어. 둘째 형 태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태수가 우리 가족의 진짜 보물이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 우리는 돈만 받았지만 너는 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은 거야. 태수는 형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질투하거나 서운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격려해 주었거든요. 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이 일은 정말 중요해. 아버지가 평생 꿈꿔오신 일을 내가 이뤄야 하는 거야. 회사에서도 최대한 도와줄게. 태민도 동의했어요. 맞아. 산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법적 절차나 행정 업무는 우리가 다 처리해 줄게. 너는 아버지 뜻만 생각하면 돼. 영숙도 남편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을 꼭 이뤄드려야 해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태수는 가족들의 응원에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5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혼자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태연이 태수의 걱정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돈 관리는 걱정하지 마. 우리 회사 재무팀에서 도와줄 수 있어. 투명하게 관리해서 아버지 뜻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말이야. 태민도 제안했습니다. 생태공원을 만드는 일도 우리가 도와줄게. 건설 경험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야. 태수는 형들의 도움 제안에 감사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일이었거든요. 고마워요, 형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태연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주신 것 같아. 우리는 사업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태수는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지. 태민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계획을 알겠어. 우리 형제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영숙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태수는 형들과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멀어져 있던 가족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거든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태수를 많이 그리워했어.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거든.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 며칠 후 형들이 태수와 함께 북산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과 계획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태연과 태민은 아버지의 원대한 꿈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계획을 혼자 세우고 계셨다니. 태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6개월 후 태수는 아버지가 남겨준 50억 원으로 북산 전체를 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는 형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용만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의 자연보호구역으로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광물 채굴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사람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집은 전통 문화체험관으로 개조해서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시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오다니 꿈만 같구나. 용만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계획하셨네. 이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생겼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태수는 생태공원 설계에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무 데크로 된 산책로, 새 관찰대, 그리고 환경교육센터까지 모든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지어졌어요.
1년 후 생태공원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찾아왔어요. 태연이 개회사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아버지 김용만 회장의 평생 꿈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돈보다 자연이 더 소중하다고 믿으셨고 그 뜻을 막내 태수가 이어받았습니다. 태민도 축사를 했어요. 이 생태공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교육의 장이자 환경 보존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아버지의 철학이 살아있는 곳이죠. 태수가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땅을 많은 분들과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른들도 휴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태수의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아빠도 정말 멋있어요.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태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평생의 꿈을 내가 이뤄줬구나. 정말 고맙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일자리도 늘어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환경부 장관도 축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용만생태공원은 우리나라 환경 보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김용만 회장님의 철학을 이어받아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해주신 태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용만생태공원은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태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태수는 공원 관리자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형들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태수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영숙이 태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버님도 분명히 만족하고 계실 거예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태수는 매일 아침 공원을 돌아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맑은 공기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방문객들이 자연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태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태수의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왜 돈 대신 이 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태수가 아들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단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자연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수 있거든. 3년째가 되던 해 용만생태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연보호구역이 된 것이에요. 태수는 그 소식을 들고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산은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순자 할머니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체험관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태수야, 내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계획을 세웠구나. 이제 이 마을이 온 세계에 알려졌어. 마을 청년들도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와 생태관광 관련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통공예 체험, 농촌 체험, 자연해설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났어요. 북산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태연과 태민도 자신들의 사업에서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태수 덕분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 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버지 철학을 사업에 적용해 보려고 해. 어느 겨울 저녁 태수는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옛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에 눈 내리는 산을 바라봤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말 평화롭네요. 아버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태수의 아들도 이제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곤충 관찰, 식물 채집, 새 관찰까지 할아버지처럼 자연과 친한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커서 이 공원을 지키고 싶어요. 5년이 지나자 용만생태공원은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생태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절대 상업화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입장료도 최소한으로 받고 방문객 수도 자연 보호를 위해 제한했습니다. 태수는 때때로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의 모든 행동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엄격했던 교육, 차가웠던 시선, 모든 것이 태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죠. 어느 봄날 태수는 감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어요. 태수는 그 순간 아버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 노을이 북산을 물들이는 시간, 태수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인사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사랑을 알겠어요. 평생 지켜나갈게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전해줄게요. 묘비 앞에 꽃을 올리며 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물려주겠다고 말이에요. 10년 후 태수의 아들이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을 때 태수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질 자연 사랑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이었어요. 용만생태공원에는 작은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김용만 회장의 생전 모습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태수는 매일 그 글귀를 보며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요. 북산의 사계절은 여전히 아름답게 흘러가고 그곳에서 태수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말이에요.